네, 안녕하세요. 차태 선생입니다. 자, 엔캠 오랜만에 영상 찍어드리죠. 아무래도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너무나 힘든 구간의 연속이에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61선을 좀 볼 건데요. 56선 요거 검정 색깔 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죠. 돌파 시도하는데 돌파를 결과적으로 못했어요. 여기 마찬가지 저항이 계속 생기면서 돌파를 못했는데 우리가 과거 이 가격에서 대응을 했단 말이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기다릴 수는 없고 올라왔을 때 무조건 비중을 덜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일단 대응을 좀 했었어요. 위쪽 구간에서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일단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반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물 타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을 잠깐만 좀 유심하게 보시면은 일단은 5만원대 초중반 구간은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결과적으로 터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닥을 다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흐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흐르는 걸 보면 각도를 보면 되거든요.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도를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은 뭐요? 멈추려고 하는 건 보여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데 지금 구간들을 보면 이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같았을 때는 주가가 내려왔다 반등해서 고점 계속 낮췄단 말이에요. 고점 낮추고 고점 낮추고 고점 낮추고 이탈하면서 급락.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낮추고 있긴 하죠.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전 고점들을 못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단기적인 전고점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간도 못 넘기고 빠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전고점 만들면 못 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요렇게 전고점 자리들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전고점 자리를 계속적으로 못 넘겨주고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엔캠의 특이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이 구간에서 지금 요 자리를 넘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검정 색깔 6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예상해서 들어가기에는 계속적인 추가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계속 61평이 내려오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환사채가 계속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전환청구권 행사가 되고 있고 11회차, 12회차 남았던 물량들이 조금씩 행사가 되고 있죠. 보게 되면 전환 청구 날짜를 좀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7월 17일이죠. 그러면 이게 주당 68,000원, 73,000원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커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죠? 100억, 10만, 100만, 10억, 100억. 100억, 200억, 320억이에요. 그래서 적은 돈이 절대 아니다. 근데 이 돈들이 17일에 상장된다라는 건 15일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얘네가 이거를 왜 도대체 상장을 하냐 이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걸 상장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자기 전환 사채 매도 결정이 나와서 12회차와 11회차를 매도했는데 이 매도를 누구한테 했나 좀 볼게요. 가지고 있던 물량 자체를 당사의 매도 청구권 행사, 콜옵션 행사했다. 그러니까 엔캠이라는 회사가 사채권들의 물량을 이 콜옵션으로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73,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55,000원인데 도대체 이 사채권을 엔캠이 왜 사왔냐? 장내에서 그냥 매수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채권자가 뭐요? 사채권자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콜옵션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콜옵션 했던 부분들을 지금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거를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얼마 여러분들? 지금 이 매도 대상의 사채의 권면 전자 등록 금액이 110억이죠. 매도 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9% 싸게 파는 거예요. 9%. 자, 잘 생각해봐요. 9% 싸게 팔면 73,000원짜리를 9% 싸게 판다고 했을 때 얼마에 파는 겁니까? 9% 할인해주면 거의 66,000원? 67,000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67,000원 정도. 넉넉 잡아서. 자, 그럼 지금 주가가 사실상 5만원 중후반인데 아니 왜 도대체 사채 애들이 67,000원에 사주죠? 얘네들이 67,000원 사가는 거잖아. 저런 사채를. 잘 봐봐요. 권면 총 금액이 1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100억에 싸게 팔아요. 10% 할인해서. 그쵸? 10%에서 팔아요. 근데 이 부분들 주가가 얼마? 73,000원에 주당.
그럼 사실상 사간 애들은 67,000원에 사가는 건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고. 음? 지금 주가가 58,000원이잖아요. 사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고 이거를 회사가 알려주고 뭐 이렇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알려주고 너희가 좀 사가라. 이렇게 좀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일단 2차 전지가 사실상 ESS 쪽에서 반등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ESS. 그 사실 ESS에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한 게 전액도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이 이미 보고서에서 ESS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또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고서는 아니요. 보고서는 아니고 요 2차 전지 엔캠이 나온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내년 에너지 저장치 ESS용 전액 6만 톤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상 공급량 1만 3천 톤 대비 361% 많은 수준이다라는 내용이요. 최근 중국계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진입을 가시화한 엔캠은 북미, 유럽 등 기존 글로벌 배터리 생산 거점량 물량을 포함해 올해 총 11만 3천 톤 규모의 ESS 전액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EV용 배터리를 제외한 수치이고 글로벌 ESS 시장에서 엔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ESS 관련된 부분들을 뭐한다? 엮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ESS가 왜 필요하냐? 데이터 센터 때문이요. 데이터 센터.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1초도 전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절전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죠. 워낙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 센터에는 ESS, 대규모 ESS 저장 장치가 같이 동반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력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낮에 전력을 모아서 밤에 싼 전력으로 ESS 저장장치에 써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센터와 ESS는 무조건 붙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ESS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시장이란 말이죠. 이 부분들이 사실상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많이 싸진 구간에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ESS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ESS 관련된 부분들 무조건 잡아가라. ESS 관련된 부분들은 무조건 하나 잡아가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ESS 관련된 부분들에서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엔캠의 주포들도 그걸 아니까 ESS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엔캠이 또 다시 한번 전환사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승 탄력, 내가 만약에 지금 엔캠이 대부분 높은 곳에 물려 계신 마이너스 70%, 80%, 조금 적다 해도 마이너스 50%, 에서 60%이 정도일 거란 말이죠.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물을 타세요. 그래서 평단을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만 일단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이거 일단 제가 도와드리긴 할 건데 현 구간에서 일단 한번 집중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ESS용 요즘 오류네요. ESS용 전액 공급 확대는 CATL, BYD, 고션, 에솔트, 신한당 등 중국 대형 업체들과 본격적인 거래 확대를 추진한 영향이다. 회사는 이들로부터 내년에만 4만 톤 규모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BYD의 경우 공급되는 전액 전량이 ESS용으로 사용되며 CATL 역시 ESS용 전액 수요 비중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친구들이 왜 도대체 전액 관련돼서 엔캠한테 사옵니까? 왜? 북미 시장에서는 엔캠의 전액 공장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이것을 강점으로 해서 공급망을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지 엔캠이 그나마 좀 살아남는데 중국이 지금 전액 업체의 수요를 잠깐 좀 보면 자, 올해 1월부터 5월 전기차 배터리 전액 적재량 46% 성장했다라는 내용인데 중국의 독주 체제가 뭐요? 너무나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현재 대응체계가 중요한데 미국의 전액 시장 가장 큰 게 엔캠이죠.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자, 올해 1월부터 5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인 전액 전량이 적재량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고 자 10일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P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세계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사용된 전해액 적재량은 총 48만 8천 톤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난 수치이고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재량이 30.3% 증가한 16만 4천 톤을 기록했다. 즉 제가 봤을 땐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내연기관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전기차가 한 번 넘어가기 힘들다. 왜? 부정적인 시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이 대부분의 주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아파트인가요? 아니에요. 주택이에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에 너무나 제약적이다. 그래서 전기차 성장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없고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가고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과거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차전지 고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미국은 현재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왜? 중국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중국에 뭐예요? 먹잇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중국이 하는 건 미국이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걸 중국이 안 해요. 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안 하는 쪽에서 중국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 태양광이나 이 신재생 에너지 이 전기차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현재 트럼프는 견제라는 거죠. 중국이 성장을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꺾이면 오히려 여기서 다시 수요가 미국 쪽에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중국 회사들이 좀 도산이 돼야 돼요. 너무나 퍼주기식으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너무나 밀렸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엔캠이 버티고 뭐 해야 돼요? 엔캠이 독주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기간이 굉장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캠의 성장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건 이 부분들을 보면 전해액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액 시장도 중장기 관점에서 고성장이 예상된다. 자, 고성장이 예상은 되나 중국산 너무 싼 가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2월, 5월에 주요 업체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중국 텐츠가 34% 증가한 10만 7천 톤 공급을 해 1위였고 비아디는 8만 2천 톤으로 2위를 기록했다. 캡캠과 스무스웨이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110%, 112% 증가한 요 정도를 근거하며 3위, 5위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들의 독주 체제는 한층 더 강화됐다. 현재 글로벌 전액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기준 중국 점유율은 86.3% 나타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은 9.6%와 4.6%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북미 현지에서 생산된 전해액이나 비중국산 원료 기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SN 리서치의 분석이다. 그러니까 지금 엔캠이 이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북미 시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엔캠에 뭐예요? 성장을 이끌 수 있는데 엔캠이 일단 버텨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실제 한국 엔캠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통해 미국 고객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솔브레인도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SN 리서치는 중국산 원료 의존도 축소와 현지 대응 체계 구축이 경쟁력 확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정책에 맞추는 능력, 기술, 경쟁력, 현지화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엔캠의 분기 보고서에서 제가 계속해서 엔캠 아메리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뭐하고 있다? 몸집을 키우고 있다라는 건 여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우리가 엔캠 아메리카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매출액 자체가 어때요? 단기말 및 정기말 및 정기 보면 엔캠 아메리카에 대한 부분들이 뭐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렇죠? 매출도 2.5배, 거의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고 이 중국 쪽은 어때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캠의 전략은 무조건 힘들더라도 미국 쪽에서 뭐 한다? 큰 시장을 보겠다.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사실상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엔캠의 주가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겠지만 트럼프 당선됨으로써 IRA 반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이슈만 가득하죠. 그러나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엔캠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엔캠을 일단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엔캠은 절대 물타지 말라 계속 말씀드려요. 추세가 계속 하락이기 때문에 절대 물타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엔캠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물타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 지금 구간은 물탈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좀 챙겼다라고 하면 이거 물탈 준비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출 준비를 하세요. 이거 만약에 올라가면 사실상 매물대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2만원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면 너무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여기에요. 12만원까지 쉽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평선 높은 구간에 있는 위치가 여기죠. 13만원 구간.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파동이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가더라도 이게 2023년도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매물이 소화되기까지는 3, 4년이 걸려요. 그 최소한 내년, 내후년까지는 뭐요? 이런 상승은 없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차 파동, 매물 소화, 2차 파동,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잡아서 꾹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잡더라도 내가 물을 타서 평단 낮춰놨다라면 반등할 때 분명히 비중 축소를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 한번 해보시고, 지금 구간 내가 엔캠에 물려 있는데 현재 추가 매수해서 반등할 때 정리하겠다. 비중을 축소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슬슬 타이밍 나올 것 같아요. ESS 시장이 이제 뜰 거다. 왜냐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HBM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되고 전력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되는데, 사실상 정전 나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ESS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의 확장성을 봐야 돼요. 데이터 센터 결과적으로 ESS 시장과 같이 붙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데이센터 하면서 옆에 ESS 저연장치 센터들도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차전지가 주목을 못 받거든요. 왜? 개인 투자 관심이 없고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럼 항상 개인 투자 관심 없을 때 매수를 좀 해 들어가야 된다. 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원래 물탈할 말씀 안 드렸는데 물탈 준비하세요. 그 타이밍 잡자라고 말씀드릴게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여러분들 엔캠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지금 구간 좀 집중 잘 하셔서 대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또 금리 인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월과 9월에. 그러면은 사실상 엔캠은 지금 계속해서 이 대출금과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고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압박감이 덜어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상 성장주의 상승을 이끌어내요. 저는 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은 2차전지, 바이오 2차전지가 코스닥을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2차전지가 좀 받쳐주고, 2차전지 올라갈 때 바이오 조정받으면서 이 코스닥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엔캠은 타이밍 좀 보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힘든 시간 이제 다 지나가는 구간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시겠지만 물타란 말 안 해요. 애초에 물타란 말 안 하는데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신 분들은 요거 비중 줄여서 올라갔을 때 최대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 말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들은 텔레그램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엔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결과적으로 전환사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73,000원짜리를 67,000원에 가져가는데 현주가는 55,000원대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터트릴 수 있겠다. 이 부분 집중하셔서 엔캠 남기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ESS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보면 데이터 센터 때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꺾였냐? 고평가냐?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평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많은데, 저는 고평가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절대 끝난 게 아니죠. 왜? 신고가 영역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주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뭐요?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현재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엔비디아 로봇 관련된 주식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까지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 황제주로 하나 뽑아놨으니까 요거까지 체크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 자주 찍어드릴게요.
주가 이제 반등 슬슬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잘 찍어드릴 거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위쪽 번호로 010-9201-6329로 엔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황제주, 엔비디아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관련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살짝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 이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주는 것이 보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6배가 올라갔다. 6배, 7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는 셀바스 AR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정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이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5배, 6배, 7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로봇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